저는 메뚜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메뚜기랑 바퀴벌레랑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일단은 둘 다 불완전 변태의 심는토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 가서 배우죠. 곤충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되는 완전 변태가 있고 탈피 쭉쭉하면서 날개가 자라는 그게 불완전 불완전 변태가 변태. 있는데요. 근데 기왕 변태로 살 거면 완전 변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곤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부터 미스터리까지 모두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곽태식 작가님의 한 10분의 1로 못 멋지지만 네, 곤충을 연구하고 또 만화를 그리고 있는 칼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곤충이 워낙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럼 지구상에 뭐 곤충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론하죠. 특정한 넓이의 곤충을 다 이제 카운트를 해서 이 정도의 다양성이 있는 곳에 곤충이 이 정도 있으면 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곤충이 한 10억 마리 있지 않을까? 전 세계 사람마다 한 명당 뭐 곤충 한 2억 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개체수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뭐 종수로만 따져봐도 전 세계 동물이 120만 종이고 막 식물이 50만 종 되는데 그중에 이제 곤충이 한 90만 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새로운 게 뭐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하나쯤은 좀 뭔가 하나쯤은 발견되지 나오고 않았을까. 있죠. 새로운 종이요? 네, 새로운 그런 종. 종이네. 네. 심시하면 나오고 있죠. 곽 작가님 혹시 추론해 본다면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곤충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곤충이 진짜 별의별 형태가 다 있고 별의별 데 다 살잖아요. 그런데 바다 속에 사는 곤충은 좀 잘 없어요.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곤충만 해도 좀 있는데 민물 속에 사는 곤충은 꽤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곤충이라는 게 나타난 시대를 대체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대본기에서 석탄기 그 시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뭐 한 3억 년에서 5억 년 전 뭐 이런 정도 사이에 있는 거죠. 네. 이때는 사실은 곤충의 전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곤충이라는 거는 출현했던 시기를 가만히 보면 지상의 식물이 번성했던 시기하고 좀 겹쳐요. 그래서 뭐 아직 뭐 추정입니다만 곤충은 좀 특이하게 이런 지상 식물의 출현하고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바닷속은 좀 정복을 좀 못한 거 아니냐. 원래 뿌리가 좀 지상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역으로 그 사이에 곤충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의외로 우리가 방심하고 있었던 바다 지역에 바다 위에 또 그리고 하늘에 곤충이 뭐 떠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추산을 한다면 우리가 지표면을 조사해서 알고 있었던 곤충 숫자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추측도 네. 저는 어느 정도는 해보죠. 바다에도 사실 곤충이 없죠. 그 이유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옛날엔 곤충이 어디서 나왔을까? 진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진해들이 비슷해 보면 턱도 있고 진해가 다리가 많은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6개 남은 게 곤충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고 갑각류에서 나왔거든요. 곤충은 갑각류. 갑각류 나왔어요. 그 바다에서 나온 건가요? 바다 속은 갑각류가 패자죠. 갑각류가 다 정복하고 있죠. 생물의 그 몸 무게를 다 합쳐 보면은 뭐 지상은 곤충이 뭐 엄청 많고 그다음에 바다에는 그냥 클리새우 이런 애들이 그냥 다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플랑크톤도 보면 요강류에 다 갑각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각류가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갑각류들이 지상에 나와서 곤충이 되었죠. 근데 아까 바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다에도 곤충이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 왜 바다에 곤충이 없을까라고 얘기하면 바다에는 이미 갑각류가 다 자기 조상들이 이미 큰 어르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 틈을 노리고 그래도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를 들면 소금쟁이가 이제 태평양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바다에 산 소금쟁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 생물의 다양성은 다 해안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 바닷속에 사는 나방 유충도 있고요. 날도래도 있고요. 날도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물가에 사는 애들 보면은 막 돌이나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집을 도롱이를 만들거든요. 걔는 바다에서 해초를 이렇게 집을 짓고 불가사리에다 알을 낳고 뭐 되게 독특한 생태를 지으면서 이제 바다에도 곤충이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까?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잖아요. 곤충만 특별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곤충의 장점은 절지동물이 기본적으로 성공한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곤충이 일단 단단한 골격으로 이제 방어도 되고 공격도 좋고 그래서 일단 그런 훌륭한 형질도 있는데 곤충이 제일 훌륭했던 점은 날개를 달아서 날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은 점인데요. 생물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자재로 날기 시작한 생물은 곤충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새가 많이들 아니었군요.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2억 4천 년쯤 돼서야 익룡이 날고요.
그다음 1억 5천만 년쯤 돼서야 이제 공룡이 시조새가 돼서 날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하늘을 나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잡으려는데 날아가 버린다든가 나와서 사냥한다든가 하는 이런 말도 안 진짜 되는 게 유리한 엄청 성질이었던 유리했겠죠. 거죠. 그러면 혹시 옛날의 곤충들의 모습은 그럼 네. 지금하고 좀 달랐나? 다르죠. 어떻게 달랐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잠자리가 75cm 메가네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잠자리가 아니거든요. 아. 오늘날 잠자리랑 다르거든요. 잠자리처럼 생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잠자리랑 연관이 있을 뿐이지. 잠자리랑 가까운 친척이라고 친척? 얘기할 수 있을 조상? 뿐이지. 잠자리의 조상?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때 등장했던 뭐 바퀴벌레로 네. 얘기하면은 그래서 바퀴벌레가 3억 년까지 생존했다 하지만은 그때 바퀴벌레가 그 바퀴벌레가 아니거든요.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바퀴벌레 볼 때 좀 약간 아주 징그럽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알집을 달고 달리는 게 있어요. 그 알집 보면 으악 하면서 이제 그거 없어도 징그러워. 아니, 말만 들어도 좀 네. 징그럽다 그죠? 근데 이제 석탄기 옛날 초기 바퀴벌레 보면 알집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산란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암컷이 그냥 식물에다 알을 이렇게 꽂아서 산란하는 그런 식의 산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랐다 그 녀석들이 아니죠. 네. 근데 말씀하실 때 너무 네. 즐거워 보이시는데 혹시 작가님은 바퀴벌레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 반가워요? 만나면? 아, 근데 잡아서 키워본 적도 많습니다. 숙명이네 진짜. 그러니까 곤충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많은 이제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곤충이 막 사슴벌레, 장수풍뎅 이렇잖아요. 그런 건 너무 예쁘고 멋있잖아요. 멋있고 이러잖아요. 저는 메뚜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메뚜기랑 바퀴벌레랑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일단은 둘 다 불안전 변태에 씹는 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불안전 변태에 뭘 가지고 있어요? 씹는 턱. 그거 가서 배우죠. 곤충은 알에서 깨나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되는 그쵸. 완전 변태가 있고 탈피 쭉쭉 하면서 날개가 자라는 그게 불안전 불안전 변태가 변태. 있는데요. 근데 기왕 변태로 살 거면 완전 변태가 화끈한 거 아닙니까? 그 맞아요. 완전 변태가 오늘날 곤충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게 되게 성공적인 전략이에요. 애벌레 때는 그냥 어디 딴 톱밥을 파먹는다든가 식물 파먹다 하다가 성충이 되면 그냥 다른 먹이 활동 안 하고 새끼만 치고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분배되기 때문에 네. 또 메뚜기 성충이 와서 또 풀 뽑고 있으면 지금 자식이랑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번데기로 뭐 겨울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완전 변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곤충이 대부분 완전 변태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불완전 변태의 그 원시적인 모습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바퀴벌레도 그 약간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바퀴벌레도 곤충인가요? 네, 곤충입니다.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름을 잘못 지었네요. 아! 바퀴곤충. 바퀴목이에요. 바퀴벌레라고 바퀴. 부르는 게 약간 좀 잘못 부르는 거고요. 바퀴요, 바퀴. 근데 사람들은 굳이 그 혐오감을 담아서 바퀴벌레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아. 원래 명칭 바퀴고요.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퀴벌레라고 많이 부르나 보다. 작가님은 그럼 바퀴벌레라고 부르면 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아 근데 굳이 지적하면 너무나도 그 진짜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바퀴벌레라 부르고 있죠. 작가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곤충이 성공했다, 종이 많아졌다고 보시나요?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크기도 작고 크기도 작자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계 전체에 거의 다 적용되는 뭐 법칙 아닌 법칙 중에 등치가 작으면 수명이 짧다라는 게 있습니다. 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명이 짧고 고래 같은 경우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 수명이 오래 길다. 살죠. 이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대체적인 그런 법칙도 있기 때문에 곤충은 크기가 작고 대신에 짧게 사는 동물들이 많죠. 곤충은 1년을 못 사는 애들이 기본입니다. 그럼 이건 뭐 하잘것없는 동물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몇 억 년의 진화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게 큰 장점일 수가 있는 게 계속해서 세대가 빨리 바뀔 수가 있죠. 혹시 이상한 돌변되는 그런 상황이 뭔가가 생겨도 어찌저찌 그거에 희한하게 적응한 특이체질을 가진 놈이 하나 정도는 어딘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손을 이을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이 곤충이거든요. 세대가 짧기 때문에 혹시 뭔가 야 이거 지구가 왜 이렇게 다 바뀌고 있어 우리 다 전멸하겠다라고 해도 야 어차피 나 1년이야 다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다음 세대는 별별 특이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 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멸종되지 않고 사실은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거를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뭐 우리 아버지는 너네가 농약 개발해서 다 없앴겠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애들이 곤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 때문에 곤충은 오히려 그 생이 짧다는 특징이 빠른 장점이었을 진화를 것이다. 불러와가지고 다양하게 종이 분화하면서 별의별 곳에 다 적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작가님도? 그리고 크기 작은 것 덕분에 또 굉장히 조그만 한정 자원에서도 되게 다양한 니치를 찾을 수 있잖아요. 뭐 나무 한 그루로 해도 어떤 애는 이파리 파먹고 누구는 이파리 뒤에 파먹고 누구는 나무 바크를 파먹고 나무 한 그루 굉장히 다양하게 소비하잖아요. 알차게 먹네요. 알차게 다양한 네. 니치를 차지하면서
그런 장점도 있죠. 곽 작가님은 혹시 곤충 중에 뭐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전공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쓰레기나 음. 폐수 이런 데 잘 꼬이는 곤충들 있지 않습니까? 파리라든가 뭐 이런 파리. 것들 그런 류.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관련돼 가지고 많이 언급되는 뭐 모기라든가 이런 류. 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파리들 보면은 막 이런 걸 먹는다고? 예를 들면 막 최근에 본 되게 흥미로운 게 파리 중에 그 석유 먹는 파리 들어보셨어요? 석유 먹는 파리? 자연적으로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 그 적응해가지고 석유 웅덩이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예. 유충들이 석유 웅덩이에 타르를 먹고 살아요. 살수 타르가 있어요. 영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 죽은 수많은 생물들이 있죠. 거기에 아. 있는 영양분을 녹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벌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다. 네, 아이 재밌어라. 그래서 생긴 거 좀 그냥 벌레지만 징그럽고 구더기지만은 흥미가 갈 수밖에 없죠. 네. 파리가 진짜 사실 파리가 좀 재밌긴 신비로운 하죠. 생물이긴 합니다. 파리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비행 능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잡아봐도 알잖아요. 우리 개미나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개미는 그렇죠. 솔직히 좀 약간 성격 나쁜 애들 기분 나쁘면 그냥 지나다니는 개미 그냥 계속 죽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파리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파리 잘 잡으면 사람이 하나 개구리입니다. 파리는 얼마나 잘 날아다니면서 잘 피합니까? 맞습니다.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싹 피하잖아요. 진짜 놀라운 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아까 완전 변태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리가 진짜 완전 변태 잘하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구더기하고 파리하고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습성이나 이런 것도 완전 막 다른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혀 경쟁하지 않고 완전 뭐 다른 형태의 삶으로 살면서 자기 자손을 아주 멀리까지 잘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혹시 그러면 파리가 거의 뭐 최강의 곤충이라고 저 생각해요? 최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우월한 동물이 아닐까? 약간 네.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러면 파리가 그렇게 잘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날 수 있는 거예요? 곤충 특징이 날개가 내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두 쌍을 갖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곤충들이 두 쌍도 그냥 어쩌다 두 쌍인 거지 한 쌍이 제일 완벽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날개 두 장이지만은 두 개를 합쳐서 퍼덕이고 있고요. 그렇죠. 딱정벌레는 하나는 그냥 껍데기로 쓰고 있고 뒷날개만 퍼덕이 날고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뒷날개를 퇴화시켜서 도라에몽 팔처럼 이렇게 평형곤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앞날개로만 날개짓하고 퇴화된 뒷날개로 균형을 잡고 있는 자이로스코프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난다고 해요. 파리가 그 학수로 디프테라인데 나이가 이제 두 개란 뜻이고 프테라가 날개라니까 두 장의 날개가 걔네들의 그냥 아이덴티티. 그러면 뭐 저희가 뭐 좋아하는 곤충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가장 위험한 곤충 하나씩 위험한 꼽아주신다면?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 항상 해외 나갈 때마다 가장 네. 조심하는 것이 모기이기 때문에요. 아, 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매년 수백만 명이 죽고 근데 이거 너무 인간의 기준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렇진 그렇죠. 않아요? 네. 근데 인간 말고 다른 생물에게도 위험합니다. 왜냐? 동물한테도. 얘네들도 조류 말라리아 같은 거 풀이고요. 모기가 거머리도 피 빨고요. 깨구리도 피 빨고요. 이러면서 모기가 거머리 피도 빨아요? 와. 네, 왜냐면 혹한 놈이네 진짜. 빨갛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환경 쪽 전공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게 피해를 제일 많이 끼치느냐 위주로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모기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아 이거 빼면 얘네들 좀 섭섭하겠다 싶은 것 중에 저는 벼룩 꼽습니다. 벼룩. 버룩이요? 벼룩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하잘것없는 동물의 대표지 않습니까? 저 멀리 유럽에서는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재난 재앙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14기에 있었던 흑사병을 많이 이야기하죠. 흑사병 때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고를 현대 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결론이 났냐면 패스트로 결론이 났는데 패스트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에게 옮게 되냐면 쥐가 패스트가 걸려 있을 때 쥐에 살던 벼룩들이 사람들에게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사람에게 옮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패스트에 걸린 벼룩들은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면 장이 좀 까맣습니다. 걔가 사람들에게 옮겨다니면서 옮긴 패스트 때문에 유럽이 거의 전멸할 뻔했죠. 갈로아 작가님은 우리나라에 지금 벼룩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연히 벼룩 보시면 되게 귀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신다는 네, 그런 얘기 네, 네, 들으시죠. 벼룩도 좋아하시나요? 벼룩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심지어 벼룩이 완전 변태예요. 그래서 걔도 애벌레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애벌레도 보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로드키랑 고라니 보면 호다닥 가가지고 벼룩이 안 보여 하면서 이제 못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벼룩이든 모기든 이렇게 인간에게 좀 위협적인 위험한 곤충들 왜 박멸을 못 시키는 거죠?
그게 박멸시킨 사례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의 로키산 예. 메뚜기라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네브래스카주 이런 데를 휩쓸면서 때로지면서 이제 농작물 피해줬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땅 안에다 알을 낳거든요. 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이럴 때 이제 없애겠다고 밭을 파가지고 그 알집을 갖고 오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그거 한 몇십 년 하니까는 멸종했어요. 인간이 멸종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그냥 금전적으로 멸종시켰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쉬었던 이유가 보통 알이나 약충 이런 시기 때 박멸시키기 하면 좀 쉽고요. 뭐 모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얘기해 모기를 멸종시켜도 될까요? 모기 멸종시키면은 얘네가 꽃 매개도 하고 화분 매개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모기를 죽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고요. 유전적인 그 뭐 이상한 그 조작도 해가지고 방사도 하고요. 네. 그런 기업도 많고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못 죽이고 있다. 왜냐하면 모기가 한 과예요. 패밀리예요. 엄청 많고 그중에 우리 질병 옮기는 모기 수십 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 특히 몇 종을 추릴 수 있긴 하지만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왜 박멸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어려워. 왜냐하면 농약의 절대 다수는 곤충을 없애는 약입니다. 농약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학 회사들도 예. 다음에 먹거리는 농약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연구하는 회사들이 꽤 있을 정도로 예. 농약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농약이라는 거의 다른 말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곤충을 없애기 위한 인류의 무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이렇게 크다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싸우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라는 뜻이겠죠. 가장 지능이 높은 곤충, 네. 바퀴벌레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사실 곤충의 지능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일 최근에 곤충 지능 관련해서 가장 재밌었던 연구는 개미 지능이 개미의 지능. 제일 재밌는데요. 개미나 포함 이제 사회성 곤충들은 집단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로 설치해두고 T자 구조물을 어떻게 탈출을 시킬 것인가 예. 했을 때 인간은 소통 금지, 눈치 주기도 금지, 그냥 서로 이렇게 맞춰서 그 미로를 빠져나가는 거고 개미 같은 경우는 요거 하루 전날에 그 고양이 사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놓은 다음에 빠져나가게 만든 건데 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비슷하죠. 그 집단지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서로가 어떻게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그 남의 주장을 따르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연구됐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대단하죠. 개미는 사실 좀 신기한 게 예. 우리가 흔히 고생물학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지능이 뛰어났다, 지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 비교할 때 흔히 이제 뇌 크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뇌가 크면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개미 같은 경우 우리가 개미가 좀 하잘것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예. 수 있는데 개미 한 마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개미가 머리가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의 숫자를 조사를 해보면 등치에 비해서는 신경세포가 좀 많은 축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것도 일단 신기한 점이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미라는 동물은 거의 좀 환상적일 정도로 이상적일 정도로 진사회성이 있다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하나의 삶보다는 자기 무리의 삶이 마치 하나에 연결된 유기체인 동물처럼 그런 식으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무리의 합한 지능을 따지면 이거는 의외로 좀 높게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신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개미집 같은 거를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게 큰 개미집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뭐 1000만 마리가 함께 산다. 1억 마리가 함께 산다. 남아메리카 어디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무슨 한국의 한 도 크기 정도 되는 영역을 개미집이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쫙 퍼져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미집은 그 개미들이 갖고 있는 뇌세포의 개수의 합을 따져보면 한 사람의 두뇌보다도 훨씬 더 크거든요. 문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하고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저 거대한 개미들의 군집은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지능과 깊은 생각을 하는 뭔가 그런 거는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 괜히 난 집안에 있는 개미집한테 주식 시세 물어볼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예, 서점 가서 이제 개미침 나오는 게 한 400권의 주식책이 나오고 개미 투자자들. 네네, 이제 한 과학책 한 3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미책 읽을 게가 없다. 네,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퀴벌레는 화성에서도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바퀴벌레를 그렇게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기도 하나요? 그건 있어요. 아폴로 프로젝트 때 바퀴벌레 같은 게 지나갔다라고 통신한 기록이 있어요. 우주선 안에 숨었을 것이다. 그래서 달 착륙선에 바퀴벌레 시체가 이게 껴있지 않았을까 같은 썰 하나가 있고요.
우주에 간 벌레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몇 종, 20종 된 것 같고요. 나비도 갔고요. 나비도 갔어요. 꿀벌도 갔고요. 그다음에 뭐 파리도 여러 종 갔고요.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 곤충들이 되게 재밌는 점. 보통 가면 날진 않아요. 네. 파리가 나는 곤충에도 불구하고 주로 그냥 걸어 다니더라. 아. 이런 걸 봤고요. 근데 너무 재밌 중 하나가 꿀벌도 주로 이제 걸어 다니는데 벌 통째로 들고 갔거든요. 우주왕복선에서는 벌 통째로 들고 가서 키웠는데 새로 태어난 애들은 날아다니더라. 이것만 봐도 진짜 벌레들은 네, 적응을 곤충들은 하더라. 적응을 진짜 빨리 하는구나. 그래서 만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건담을 보면 뉴타입이라고 우주에서 네. 태어난 세대가 새로운 감각이 있다는 설정인데 그래서 아. 그런 느낌 아닌가 하면서 되게 재밌게 오. 봤고요. 네. 개미들이 특유의 그 탐색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최근엔 개미들이 우주에 가서 우주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곤충 벌레를 맛을 또 일일이 다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근데 사실 메뚜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메뚜기는 또 식량으로서 많이 주목이 되고 하니까 네. 메뚜기 많이 먹었는데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의외로 여치베쩌기가 제일 맛있더라 하는 개인적인 감상평이 있고 근데 보통 잠자리- 드시면 어떻게 조리를 해서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양하게 먹어봤는데요. 네. 생으로도 생으로도 먹고 드셔보셨어요? 삶아도 네. 먹어봤고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어봤는데 역시 튀기는 건 뭐 의자 다리도 튀겨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튀기는 게 제일 맛있죠. 가장 맛이 없었던 거는 가시 맛없는 거는 막 그런 거요. 사슴벌레 이런 거. 보통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먹으면 걸. 안 되는 거죠. 네. 네.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왜 흔히 요즘 그런 음. 연구도 많이 진행되잖아요. 곤충을 미래 식량으로서 개발하기 위한. 네. 저도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은 곤충을 아주 효율적으로 키워가지고 아주 생산량이 쿠키보다 더 뛰어나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개발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저는 여기서는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곤충으로 나온 식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요. 예. 사실은 밀웜 같은 거 이제 많이 키우거든요. 밀웜. 이건 원래 이제 밀웜은 사료로 많이 개발돼가지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키우던 건데 예. 그건 뭐 동물한테 사료로 줄 게 아니라 뭐 볶아 먹으면 사람도 먹을 만한데라고 되었다가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면 그냥 약간 제 느낌으로는 건새우 가루 같은 거의 그런 느낌 됩니다. 오. 맛도 저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용도로 약간 단백질을 추가하는 느낌으로 건새우 뿌리는 대신에 밀웜 가루 넣자라는 느낌으로 이야. 넣으면 대충 다 되는 느낌이거든요. 예. 사실은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했던 얘기가 뭡니까? 바다의 곤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갑각류다라는 예.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새우 얼마 좋아해요. 이미 개 우리가 얼마 좋아해요. 그게 사실은 바다의 곤충이야. 이거 뭐 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대학원 시절에 저하고 같은 연구실에 있던 분 중에 폴란드의 내륙 지방에서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워낙에 내륙 지역에서만 사시던 분이니까 해산물을 거의 일생 안 드시고 사시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뭐 게나 문어나 오징어나 새우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징그럽대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런 거에 민감하셨냐면 우리가 어린이들 과자로 먹는 새우땡 있잖아요. 그거를 징그러워서 과자 봉지를 쳐다를 못 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만 살짝 바꾸면 야. 사실은 곤충을 먹는다는 게 새우 먹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진정한 곤충의 맛은 예로부터 곤충을 먹는 음식의 문화가 있던 데에 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먹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중국이나 태국 같은 데서는 귀뚜라미 같은 거 많이 튀기거나 볶아서 먹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곤충을 아주 잘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번데기가 누에 나방의 그 유충의 번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에 나방도 대표적인 곤충이거든요. 그런 지역적으로 곤충을 먹는 문화가 이미 뿌리 깊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발굴하면서 동시에 좀 저변 확대도 곤충 식량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두 분 다 어쨌든 미래 식량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예. 사람이 먹는 걸로 가는 것까지는 시간이나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닭 같은 거 키우면 닭들이 원래 그냥 벌레 잡아 먹잖아요. 맞아요. 그게 주식이죠. 네, 주식. 그러니까 주면 동물들은 막 아유 뭐 벌레를 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고마워하죠 오히려. 눈 가리고 막 먹고 이분하게 익혔네 이런단 말이에요. 어차피 동물들은. 그래서 정말로 사료로 쓰는 곤충은 많이 확대될 겁니다. 곤충은 별 잡다한 거 다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지푸라기 이런 거 보면 곤충 막 갉아 먹으면서 막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곤충이 많이 자라나면 그걸로 그대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면 간접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가 곤충을 잘 기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싼 값에 효율적으로 더 품질이 좋게 잘 생산이 되겠죠. 그런 미래는 지금 이미 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다양하게 곤충이 참 인간들에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곤충이 만약 사라진다면 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 곤충이 사실 생태계 전반에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육상 생태계를 굴려주고 있죠. 예를 들면 꽃 같은 거 피게 하고 포식자도 하고 그다음에
1차 소비자도 하기 때문에 곤충이 없어지면은 지구 육상 생태가 붕괴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좀 완벽하게 돌아가는 바이오스피어 같은 데서 살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항상 꿀벌 없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맞아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꿀벌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꿀벌 없어지면 당연히 그냥 꿀벌의 친척들이 그 꽃가루 옮겨주면 되죠. 근데 네. 문제는 꿀벌의 친척들도 없어지고 꿀벌 포함 그냥 꽃가루를 옮겨주는 수 매개체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곤충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연간 1~2% 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날아다니는 곤충은 막 10년 동안 조사하니까 막 75% 사라졌다 뭐 이런 연구도 되게 충격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그 날아다니면서 꽃을 방문하는 곤충들이 사라지니까는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은 과일 그다음에 뭐 기호식품에서 오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커피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막 많은 농작물 북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커피들도 북상하고 있어요. 문제는 커피가 북상하는데 꿀벌은 다르게 간대요. 약간 커피도 이제 꿀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수분맥을 해주면서 커피 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언매치가 되고 있다 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커피도 비싸지고 뭐 먹을 것도 많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겠죠.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꽃 속에 꿀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꿀이 아닙니다. 그거를 꿀벌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벌집에다 넣어놓는 게 우리가 먹는 네. 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주 쉬우면서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관용 표현으로 꿀빤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 네. 곤충이 없어지면 꿀빤다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이다. 아, 그렇죠. 근데 바퀴벌레는 없어지면 안 되나요? 왠지 좀 없어져도 될 것 같죠? 바퀴벌레는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바퀴벌레가 나름 훌륭한 그 분해자. 아쉽네 또. 근데 그런 거죠. 그놈은 좋은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바퀴벌레가 없어지면 굉장히 많이 분해할 것들이 남겠죠. 그럼 그거 분해하려고 다른 일이 엄청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쥐, 러브버그도 이제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분해할 것들이 갑자기 엄청 많아져서 대량 발생한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러브버그가 많아지다가 뭔가 더 많아지겠죠. 네. 우리 끝나기 전에 하나만 뭐 여쭤보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 돈에 나오는 유일한 곤충이 하나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에 보면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일하게 우리나라 돈에 나오는 곤충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게 궁금해하고 제가 댓글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돈에 나오는 곤충은 뭐냐? 근데 전 세계 정말 곤충이 들어간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거밖에 없는 게 되게 아쉽고요. 스위스 지폐 같은 데 보면은 막 산호랑나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요. 나비랑 정체 모를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나비는 확실히 꼬리 명두나비 수컷입니다. 네, 수컷인 이유는 확실하게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 면을 보면은 넓이 보면 이게 수컷이구나. 꼬리가 길구나. 문제는 정체 모를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뭐 이게 바퀴벌레인가 하면서 왜 지폐 바퀴벌레를 짓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는데 저는 이게 귀뚜라미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충도에는 옛날에 풀과 함께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를 내는 이제 귀뚜라미 같은 걸 많이 그려놓으셨는데 그 귀뚜라미가 딱 그 생긴 게 긴 꼬리일 것이다. 긴꼬리가 두 종이 있어요. 폭날기 긴꼬리랑 그냥 긴꼬리가 있는데 그 심사인단께서 지는 곳이 강릉 아닙니까? 폭날기 긴꼬리는 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긴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재밌는 곤충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킬링 포인트 이거 마지막으로 두 개의 종을 감별할 때 이거 약간 신사임당의 출신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만약에 부산 출신이었다라고 하면 답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진짜 이거는 셜록 홈즈를 넘어선 약간 진짜 벌록 홈즈 아닌가.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국 유산을 보면 연호랑과 세오니어 설화에서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까 세오니어가 이거를 갖다 놓으면 다시 해와 달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짠 비단을 갖다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비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에나방을 길러가지고 곤충을 길러서 그걸로 만든 것이 비단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곤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역사적 명분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구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곤충을 알아야 되고 모기뿐만 아니라 뭐 파리라든가 뭐 노림제라든가 수많은 병에 죽치는 빈대, 벼룩 같은 게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냥 모든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 살고 있다면 곤충은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곤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